(20대에는) 포르쉐 사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어렸을 때 자신감과 패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혹시 손 들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계세요? 이 시기에 이제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꽤나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뭘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찬스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고의 깊이가 딱 생기거든요. 그리고 근본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막 가치,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포르쉐를 사는 건지, 아니면 페라리를 사는 건지, 아니면 나는 좀, 어떤 사람은 나는 포르쉐를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조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나는 조금 사람들하고 사이도 좋고 나도 내 자신과 사이가 좋고 일이 크진 않지만 내 일을 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고객이나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40 중반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그게 뭐였나? 이 시점에서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느꼈고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한테 스스로 좀 보상을 좀 주고 싶은데 그 보상을 아니면 좀 더 어떤 가치관을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상의 첫 번째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숨을 참고 살아온 나의 인생을 내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알아주듯,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알아주듯, 가족들이 알아주듯. 근데 그 최종 보상안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언제 또 내가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힘이 막 셀 때보다 힘이 좀 없을 때 같아요. 내가 막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운동? 나 마음 먹으면 뭐 바로 해버려. 근데 마음이 7년째 안 먹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마음 먹을 힘도 없구나. 근데 이때 긍정적인 시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가진 말을 자꾸 접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좋은 거를 중간중간에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부정적이 되고요. 에너지가 붙으면 붙은 대로 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게 이제 옛날 세바시에서 했던 강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왔다. 그 10몇 년을. 지겹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억울한 수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억울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끔. 그러니 나에 대한 그것을 정직하게 갚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는 클리어하게 내 경기를 뛰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천드리는 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오랫동안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시간 빨리 가는 하고 싶은 일을 늘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 하려고 하면 좋겠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언젠가 포르쉐를 타시거나 페라리를 타시게 된다면 저 태워주세요. 왠지 사실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영혼의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을 못할 때도 있나요? 별 질문이 다 오네요, 정말. 근데 답을 못한다라기보다도 내가 답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사실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제 의견을 얘기하고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떤 내 의견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오직 시선만 먹먹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내가 말로 무엇을 설명할 수는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연회 보다가 보면 제가 어떤 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말을 딱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장황하거나 화려하게. 그냥 먹먹함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눈빛이나 그 표정이 그분에게는 무엇이 되겠죠. 네. 상갓집에 가서 많은 말로 위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위로가 되죠? 네? 같이 울고 육개장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오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을 그 상주가 지나가다가 탁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언어 아니겠는가? 말로만 하는 말은 아니겠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싶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에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그 이전부터 존재한 남편에 대한 분노, 가정의 큰 위기들을 겪고 나니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오기가 생겨서 이 가족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지 한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주위에서 걱정할 만큼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뒤늦게 크게 터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을까요? PS. 교수님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혹시 손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19년도 1월에 백혈병 판정을 받아서 그래요. 남편에 대한 분노는 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아이나 가정을 안 챙겨준 거에 대한 좀 그런 화이신 거예요? 네, 그냥 모든 부부들이 한 번씩 겪는. 지금은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멀쩡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멀쩡해지신 거예요? 정말 멀쩡해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망치고 있어요. 그 감정에서부터. 오케이,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을 쓰신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안에 되게 근본적 중심의 힘이 삶에 대한 의지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장소에 오기도 어렵고 효과음인가요? 선생님과 어떻게 괜찮으시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기침을 더 참으려고 하면은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해버리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신 이 현상과 선생님의 얘기가 상당히 선생님 괜찮아요. 이게 막 내가 기침 막 참아야지 막 방해가 될 텐데 참아야지 그러니까 참으려고 하는 이 압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선생님이 진짜 기적처럼 하늘의 메시지처럼 보여준 거예요. 네? 선생님 그거를 막 참아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더 압력이 더 증가돼. 그러면 이걸 참으려고 더 괜찮은 척을 해야 돼. 그러면 안에서 이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죄책감과 온갖 안 좋은 이게 막 화학적 요소가 막 계속 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터지려고 하니까 또 재채기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
또 괜찮은 척을 한다든지 밝은 척을 한다든지 웃는다든지 그러면 또 웃고 나서 내가 선생님 괜찮나요? 괜찮죠? 괜찮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내가 이게 미쳤나? 내가 이게 좋은 엄마인가? 내가 나만 살자고 이러나? 막 그러면 이제 또 3차, 4차, 5차, 6차에 그 또 다른 감정, 그러면 이제 남편이 처음에 10개밖에 안 미웠는데 그러면 20개, 30개 밉고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저 새끼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60, 70이 되고 또 합성하고 이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예견한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또 거기다 또 합성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 적절한 우리의 이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이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생각해요. 이것을 너무 빨리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사랑의 예의 같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 힘듦을 지탱할 수 있는 물 한 모금을 중간중간에 축이면서 슬퍼해야지. 계속되는 마음의 물 한 모금을 축이지 못하면서 슬퍼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한계가 있어서 못 견디거나 아니면 그것은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 애도하고 슬퍼하되 중간중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만약에 가능하시면 올 1년 계속 오실 수 있는 제가 정기 티켓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신 친구 그분은 끊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퍼주다 보면 안 되니까. 부모도 아니고 자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됐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주가 사라지고 우주가 폭발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우리가 그거일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 한꺼번에 바로 이겨낼 수 없고 이겨내지지도 않으니 아파하되 올 한 해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강연이 괜찮으시다면 오셔서 이겨내려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슬프면 울고 또 웃음이 나면 그냥 웃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서 또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오고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거국적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모든 동물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현장에서 손들어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세요? 한두 분만 받고. 네. 처음에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뭐 평범한 대학교 가가지고 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문대 가게 됐고,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사회 보는 시선이 또 4년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듣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꿈이 있거든요. 게임 기획자라는 꿈. 그게 또 학벌을 안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학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니까 외부적인 말씀보다는 그 부모님 말씀에 듣는 게 좀 더 제가 많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런 아들을 둔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다. 참 좋은 아들을 두셨고 또 좋은 부모였기 때문에 저런 아들이 나왔겠구나.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네. 저기 카메라 보면서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올려주실 거죠? 일단은 앞선 강연 듣고 나 나와가지고 이야기 나오니까 그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아빠 김창옥 교수 말 듣고 오늘 그 내가 한 발언에 한 고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박수 한번. 항상 우리는 대학도 보면 그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교양 필수도 있고 교양 선택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인생의 간단한 지혜는 자기 삶의 인생의 전공 필수로 이해하고 교양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지혜롭지 못하고 꼬이는 것은 뭐냐면 전공 선택을 그러니까 교양 선택을 전공 필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전공 선택을 되게 전공 필수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걸 마치 교양 선택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전공 필수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것이냐는 각자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안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 전공 필수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 삶의 전공 필수를 정하는 것이 그것이 한두 개 잃어도 100개, 1000개를 얻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냥 전문대를 나와서 그냥 좋아하는 게임 그걸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크게 얻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인생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니 여기에서 또 사기 잃지 말고 다시 내가 재조정을 하고 제 영점을 잡아가고 그것을 부모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것이 훨씬 큰 남는 장사지. 거봐, 너 아빠 말대로 했으니까 됐어 안 됐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저는 지금은 안전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를 삶의 주체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대학 들어가서 적응 못할 수도 있고 유학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이민 갔다가 잘못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되게 근시안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주도적 삶을 사는 것이 전 더 1순위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지금 주도적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또 부모님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어요. 이런 아들이 좋다. 참 좋다. 보기 아름답다. 그 말을 전 먼저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그런 유전자와 그런 아들로 키웠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어떤 딸은 보면 자기의 주체 의식은 있는데 부모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는 생각하면서 자기 주체 의식이 없고 근데 우리 친구는 두 가지를 다 있어서 거기다 영상 메시지까지 하는 센스 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얍삽한 지혜 이 모든 것이 아주 균형 잡혀서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자존이 조금씩 건강해질수록 우리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인정이 잘 돼요. 걔 진짜 걔 정말 걔 확실히 4년제가 딱 있는 것 같아. 되게 좋더라고 기획력이. 근데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나왔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야, 걔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대학 나온 나보다 훨씬 그 센스 좋더라. 존중이 돼. 근데 왜 나는 내가 잘하는 걸 인정 못하고 내가 못하면 날 무시할까? 그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그 소중함이 인식이 약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대부분 어떤 말 많이 들었냐면 칭찬도 주로 조건부로 칭찬받아요. 엄마는 네가 말 들어서 너무 좋아. 우리 딸 엄마 말 잘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동생들 잘 돌보고 착하고. 어떤 딸은 또 엄마는 너 많이 먹어서 좋아. 근데 이제 그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뭘 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이제 장난꾸러기가 됐는데
또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살이 안 쪄? 더 먹어.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먹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뭘 잘해서 좋다라는 칭찬은 두 번째고요. 1번은 네가 있어서 좋다라는 느낌을 언어와 비언어로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게 말로든 엄마는 너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거. 엄마는 우리 딸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최고 좋아. 엄마는 우리 딸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진짜 엄청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 그러니까 너가 있어서 좋다. 근데 이 말도요. 엄마가 해주세요라고 할 말이 아니고요. 엄마도 누군가로부터 그걸 받아야 자기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못 받았는데 자기 다음 세대에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도 애쓰는 거죠. 그러다가 억지로 막 엄마 너 낳고 너무 좋았어. 근데 엄마 말 들어 처먹어 이년아. 그러니까 이제 딸도 우리 엄마 사이코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예전 세대, 지금의 60, 70세대 어른들은요. 이런 강연 같은 걸 더 듣지 않았어요. 그냥 살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금 30, 40대 이런 분들은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내 부모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강연은 듣고 막 새로 해보려는데 원래 지 바탕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남편한테 잘하려고 하다가 여보 사랑해요 하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냥 살았던 흐름에서 갑자기 지식이 많아지고 이런 모임이 생기고 세상에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나는 지식으로는 들었는데 몸은 옛날 걸 갖고 있고 그래서 생기는 우리의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저는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지나고 나면 좋게 세팅이 될 겁니다. 옛날 고전 아버지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타당한 세상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인간 세상 자체가 완벽하게 합리적이거나 타당하거나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 거에 목적이 있지 너무 이상주의자로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잣대를 대면 결국은 삶은 이상적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신줄을 아예 놓고 살거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회의론자가 돼서 살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상당히 사회학적으로 깊은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질문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에게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 참 좋은 모습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다. 청년 시절에. 그리고 그 고민은 또 우리가 그때 이렇게 진지하고 하고 사는 거고 그 고민을 술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젊은이 때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젊은이의 힘이다. 오늘 혼자 왔어요? 네. 학창 시절 때 그 강연 듣은 다음에 감명 깊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회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학창 시절인 것 같은데 네. 그 학창 시절은 언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가 학창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강연 때 강연 들은 건 아니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아름다운 청년이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의 인생이 너무 바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계속 거의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조금 캐주얼하고 유쾌한 걸 중간중간에 해봐라. 그리고 실수도 해라. 괜찮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